자, 포인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부지하게 사용하다 보면 문제도 많이 생기죠. 자바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 언어는 포인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만든 언어인데 이 언어가 생긴 하나의 원인 자체가 포인터에 대한 개발자들의 문제점 그리고 그 공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터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 C++에서 포인터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는 포인터 위험성을 줄인 레퍼런스라는 것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무엇이고 포인터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일단 포인터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본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래서 포인터 리뷰부터 시작하는데요. 리뷰하려면 일단 코드가 있었겠죠. 코드부터 일단 갖다 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보면 포인터 변수 pi를 만들죠. 포인터 변수 pi를 만드는데 여기는 일단 인티저 이 pi라는 포인터 변수는 정수 변수 i의 주소를 갖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address of 연산자인 이 ampersand, 이 AND 기호처럼 생긴 AND 기호인데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정수 i의 주소를 뽑아 갖고 pi를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만들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정수 변수 i의 값을 읽기도 하고 read도 하고 write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코드에 보면은 우리가 i의 값을 정수 i의 값을 그냥 변수 i의 값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앞에 별을 붙이는 거죠. 이건 이제 dereference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에 찾아가 가지고 읽거나 쓸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은 뭐 놀라울 건 없습니다. 그냥 i 값 하면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봐도 10이 나옵니다. 여기 13라인에서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값을 쓰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i에다가 20을 넣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pi라는 포인터 변수는 i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 dereference 오퍼레이터를 붙여갖고 이렇게 20을 넣게 되면 이때는 이 dereference 오퍼레이터는 write로 동작을 하게 돼요. 앞에서는 여기서는 read로 동작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i 값을 변경시키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똑같은 출력문이죠. 변수 i도 찍어보고 포인터 변수 pi를 이용해서 값을 찍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값이 20, 20 이렇게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포인터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읽거나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포인터를 간단히 리뷰해 봤습니까? 그러면 포인터 변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단한 코드를 한번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 pi라는 포인터 변수에는 변수 i의 주소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 포인터에 담긴 주소를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의 주소가 i가 저장된 곳의 주소가 100번지였다면 이 pi에는 기본적으로 100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pi에다 1을 더하면 이게 104가 되는데요. 10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인터는 증가시킬 때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이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여기서는 인티저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1만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타입의 크기인 4바이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pi는 이제 104번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제는 뭐냐면 i는 100번지에 살고 있는데 i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는 100번지인데 이제 pi는가 가리키는 곳의 주소는 104번지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우리가 주소를 바꿈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pi에다 지금 30을 넣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 i에 대한 변수의 값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옆집에 가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이거하고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좀 이게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자기 집이 아닌 옆집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그 주소를 바꾸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개가 바로 옆집을 보면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을 마음대로 이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쓰기까지 하는 거죠. 이번에는 레퍼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코드를 갖고 와서 보면요. 일단 레퍼런스 변수는 앞에다가 앰퍼샌드 기호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포인터 변수는 별을 붙여서 표현을 했는데 그 레퍼런스는 앰퍼샌드 기호를 붙여서 하게 되고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할 변수의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포인터 변수와는 틀리죠.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포인터 만들고 이 address of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변수의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데 이 레퍼런스는 레퍼런스라는 것은 그냥 변수 이름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변수 i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 ri를 만드는 거나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변수 i가 있었고요. 그죠? i라는 변수가 있었고 이 변수는 분명히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있는 곳이 어떤 주소가 있겠죠. i라는 변수가 살고 있는 곳에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레퍼런스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 똑같은 주소에다가 이름만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i나 ri나 서로 똑같은 공간에 대해서 다른 이름, 즉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해서 이 변수의 값을, i의 값을 읽고 쓰는 것은 그냥 이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해서 읽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와 같이 우리가 i의 값을 찍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그 변수 i를 쓰듯이 레퍼런스 변수는 그냥 변수 쓰듯이 그냥 ri라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포인터와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명확한데요. 포인터 변수 pi를 하게 되면 포인터 변수 pi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완전히 또 다른 주소 공간에 자기의 공간을 가지게 되고요. 이 공간에는 i의 주소인 즉 이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자면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있는 내용과 보면 자 i와 ri는 이제 하나의 공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요 주소 공간인데요. 요 주소 공간에 가보면 지금 현재 10이 들어가 있고요. pi라는 것은 원래 살고 있는 곳은 다른 곳에 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주소 공간에 여기는 이제 pi가 살고 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pi로 하여금 변수 i의 값 그 주소를 가리키게 했으니까 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은 바로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본 바로 얘의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pi를 이용해서 i의 값을 찍으려면은 앞에 dereference operator를 붙여가지고 i를 찾아가서 값을 읽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에 보면은 pi에 있는 값을 그냥 찍는 거죠. 그럼 pi는 분명히 i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주소가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수행을 해보면 바로 이러한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요 첫 번째 라인은 여기고 두 번째 라인은 ri는 마치 우리가 변수처럼 쓰는 거니까 그냥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i를 이용해서 값을 읽어오면 당연히 i의 값인 10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pi, 이 포인터 변수 자체가 갖고 있는 주소는 바로 이 i와 ri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퍼런스 변수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이 코드를 보면서 그리고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보면서 한번 알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면은 변수 i는 여전히 사용이 되고요. i를 가리키는 방법이 이제는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변수 ri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포인터 변수 PI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레퍼런스 변수는 그냥 I 변수 이름 그대로 써주면 되고, 포인터 변수일 경우에는 address of 연산자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냥 먼저 I 값을 한번 찍어보면 10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레퍼런스를 이용해 가지고 I 값을 변경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는 그냥 변수에 대한 그냥 별명이기 때문에 그냥 RI라고 쓰고서 2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그것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변경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식으로 포인터 변수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를 써줘서 20을 써주면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죠. 하게 되면 하고 나서 I 값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2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변수의 값을 바꾸는 프로그램,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배우고 나면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두 변수의 값을 바꾸는 예제 프로그램을 많이 짜는데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익은 포인터 변수를 이용했고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것인데,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간단히 보죠. 여기 메인 함수에 보면 i와 j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각각 10과 20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10과 20이 그냥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두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두 변수의 주소를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address of 연산자인 && 기호를 붙여서 swap by 포인터를 해서 넘기면 여기서는 이제 포인터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겠죠. 포인터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서로 바꿔주는 코드, A와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그런 코드를 짜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함수를 호출어가 난 이후에는 i와 j의 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레퍼런스를 이용해 가지고 바꾸는 건데요. 여기서는 레퍼런스 변수인데 여기서는 그냥 변수 이름 그냥 쓰면 돼요. i와 j를 그냥 넘겨주면 이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값을 바꾸는 함수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해요. 레퍼런스 변수라고 하는 요 &%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고 이때 a와 b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i와 j라는 변수가 각각 있었는데 이제 별명으로 여기에 a와 B라는 이름이 각각 하나 더 별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생기면 우리가 이 코드에서는 포인터와 때와는 달리 포인터에서는 디레퍼런스를 쓰냐고 되게 복잡하게 썼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일반 변수 쓰듯이 해서 바꿔주면 실제로 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것을 하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다시 20과 10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쉽죠.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두 변수의 값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는 address of 연산자를 걸어야 되고 여기는 또 그 포인터를 선언하고 여기는 디레퍼런스를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레퍼런스를 한번 볼까요? 레퍼런스는 그냥 i와 j를 그냥 일반 함수 콜하듯이 콜하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이 레퍼런스라는 것을 표시하고, 이러면 이제 별명이 되니까 별명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퍼런스 변수를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요 예제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자, 레퍼런스 변수는 포인터 변수처럼 다른 변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요. 그러나 포인터 변수처럼 접근 위치, 그 접근 주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그렇게 주소를 변경해 갖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접근해 가지고 읽거나 쓰는 그런 위험성은 제거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레퍼런스 변수는 포인터 변수와 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장에서 다른 곳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눈 가리기를 한 것이죠. 이 코드를 보고 이 코드와 이 코드의 실행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변수 i가 있어요. i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레퍼런스 변수 ri를 만듭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좀 눈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i는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우리가 포인터 변수에서 포인터 변수의 값을 바꾸면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갔었는데, 레퍼런스 변수에서는 우리가 마치 레퍼런스 변수의 값을 바꾸려고 하면 이것은 그냥 i의 값이 변경이 돼서 우리가 1을 더하면 실제로 10에서 11이 11로 1이 더한 형태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는 남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곁눈질 가리개를 한 포인터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가 어떤 변수를 가리키게 되면 이 변수만 볼 수 읽거나 쓸 수 있지 다른 곳을 볼 수 없는 그런 안전한 포인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